안녕하세요. 짧고 굵은 문서로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. 2020년 새해 마무리 잘 하셨나요? 2021년 1월 2일 프리미어리그 총 3경기 준비했고요. 2021년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토토 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기 일정 시간 확인 잘 하시고요.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에버턴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. 에버턴 같은 경우 이번 시즌 현재까지 승점 29점 쌓으면서요 프리미어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요. 직전 경기에서 리그 꼴찌팀이 셰필드 유나이티하고 붙었습니다. 홈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준 셰필드 상대로 고전하나 좀 싶었지만 시그루트 손에 골이 그대로 결승골로 이어졌죠. 그래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에버턴이 2020년 프리미어리그 4위로 마치게 되었고요. 이 페이스 유지하면 후반기에도 우승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에버턴 카를로 엔첼로티 감독 지휘 아래에서 4-3-3과 4-2-3-1 카드를 좀 이용하면서 경기를 진행했는데요. 하메스와 알랑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에는 4-2-3-1 꺼내 들었는데 중원 장악력하고 공격력이 좀 다소 좀 줄어들었습니다. 하지만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를 좀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두크레를 필두로 한 투블란치는 포팩을 안정적으로 좀 보호하면서 빌드업에 시발점이 좀 됐습니다. 그리고 시그루드손이 하메스 부상 이후에 새로운 주전으로 낙점받았고요.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전방 패스를 좀 잘 뿌려주고 있습니다. 물론 발은 좀 느린데 킥력이 여전히 매우 위협적이어서 이번 시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상대로는 충분히 겨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은 웨스트햄이고요. 웨스트햄 이번 시즌 현재까지 승점 23점 쌓으면서 리그 10위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. 직전 경기는 강팀이 사우샘부터 상대했는데 양 팀이 좀 치열하게 경기를 치렀습니다. 유효 슈팅이 모조리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. 위협적인 모습 보여줬던 시즌 초는 다르게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요즘. 그래서 모에스 감독 좀 고민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. 모에스 감독이 4-2-3-1 포메이션을 좀 주력으로 경기를 좀 치르고 있는데 핵심 선수인 토마시 수책 그리고 포메이션 상으로는 투블란치이긴 한데 공격 가담도 활발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사실상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롤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패스 능력이 좀 뛰어나고요. 측면 패스도 좀 뛰어납니다. 그 다음에 최전방에 세바스티안 알레를 향해서 긴 볼을 조금 전개할 때도 정확도가 좀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최근 모에스 감독의 직선적인 축구 좀 열세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용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모에스 감독 전술 파해법이 나왔는지 4경기 동안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에버턴하고 경기를 치르는 걸로 봤을 때 개인적인 추천으로는요 에버턴 승리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. 토통의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. 스포츠도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그 다음에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있습니다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맨유 대 에스턴빌라 경기입니다. 맨유 지금 승점 30점 챙기면서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죠. 직전 경기로 울버햄튼 상대로 1대0 승리 좀 기록했고요. 마커스 레시포드 천금 같은 추가 시간 결승골에 좀 힘입어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9경기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요. 좀 대단한 행보인데 수비적으로 좀 다소 기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토트넘도 그렇고 시즌 초반과 달리 또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공격진이 매 경기 득점포 가동하면서 부상자가 좀 많이 발생한 리버풀 FC가
막박싱 기간에 승점 많이 벌어주지 못한 탓에 맨유가 지금 선두 리버풀을 승점 3점차까지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아직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승점 동률이라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경기 상대 에스턴 빌라로서 현재 리그 5위에 위치하고 있는 팀인데 최근 경기들에서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. 그리고 리그에서는 지난 5경기에서 3승 2무 기록하고 있고요. 수비적으로는 매우 좀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 꾸준하게 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왼쪽 윙이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에스턴 빌라 공격을 이끄는 잭 그릴리시 활약이 좀 매우 대단하고요. 불안하게 시즌을 좀 치르고 있는 맨유 수비진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우측 풀백인 완비스카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필드 복귀에 좀 성공했기 때문에 잭 그릴리시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좀 수월함을 느낄 것으로 좀 보이고 꾸준하게 활약해주는 공격진이 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맨유는 지난 5번의 에스턴 빌라 상대로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4승 1무로 홈에서 에스턴 빌라 강했던 맨유가 또 승점 챙기면서 리버풀하고 승점 동률 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음에 에스턴 빌라고요. 승점 26점 챙기면서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. 직전 경기에서 첼시 상대로 1대1 무승부 기록했고요. 지난 시즌 달리 이번 시즌 높은 순위권에 좀 머무르고 있죠. 그래서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공격을 이끄는 잭 그릴리시 활약이 너무 좀 뛰어나서 수비진은 리그 맨시티에 이어서 가장 적은 14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수비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좀 장기적인 리그 치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, 다음에 수비에서의 발전이 좀 아스톤 빌라 공공행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또 할 수는 없는 또 상황까지도 또 말이 있습니다. 같은 선수만 조명하는 것은 좀 매우 따분한 짓인데 직전 시즌 경기당 한 골 조금 넘게 넣었던 에스턴 빌라가 14경기만 치르고 28골을 기록하게 된 비결은 당연히 잭 글리시 존재감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번 경기 상대 맨유잖아요. 그 다음에 맨유가 현재 지금 리그 2위에 위치하고 있는 팀인데 이번 시즌을 공격적으로 잘 치러내고 있으니까 경기를 좀 상대하는 맨유 상대로 경기를 치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에스턴 빌라 잭 글리시하고 그 다음에 맨유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명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가 좀 28개입니다.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보이는 퍼포먼스가 좀 독보적일 뿐이지 여러 선수가 골에 대한 지분을 고루 나눠 갖고 있어서 리버풀 다음으로 좀 가장 많은 31득점 좀 성공시켰던 겁니다. 그리고 최근 리그 경기들에서 부진을 겪거나 객관적인 전력 약한 팀 상대로 좋은 결과물을 좀 만들어냈던 에스턴 빌라이기 때문에 현재 우승 경쟁권에 위치한 맨유 원정에 상대하는 것이 좀 까다로울 것은 좀 보이지만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코트니 하우스와 타이런 밍스 주축으로 하는 백보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좀 갖춰야 하는 게 이번 경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생각이 듭니다. 흐름이나 분위기, 그 다음에 팀 내 컨디션, 그나마 맨유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맨유 승리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토트넘 대 리즈입니다. 토트넘 지금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7승 5무 3패 성적 기록하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 경기를 계속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 경기 좀 좋은 플레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 좀 치루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공격 자체가 좀 답답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좀 보완해 가야 할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보다는
어떻게 하면 공격에서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줄 수 있을지라는 것을 좀 지켜보게 되는 경기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수비적, 그 다음에 그 토트넘도 기대 이상의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워낙 공격 자체에서 그 기복 있는 플레이가 좀 다소 발목을 좀 잡아나가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이번 경기는 좀 토트넘이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원정 부담은 조금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 그 토트넘이 계속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뉴 감독은 좀 전술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강조해 주게 되는 최근 행보이고요. 3-4-1-2 포메이션 전술로 그 손흥민, 해리케인 선수 투톱을 세웠지만 그 워낙 토트넘이 다른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그 다소 두 명의 선수에 대해서만 좀 의존하는 모습이 좀 강합니다. 그리고 수비를 좀 쉽게 흔들어 나가주지 못하고 있다는 좀 그 사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토트넘이 좀 좋은 플레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전력에 비해서 다소 소극적인 플레이 스타일보다는 그 탄기, 그 은돈벨리, 호이비에르, 무사 시스코 그 미드필더진에서도 경기를 좀 주도해 나가는 플레이, 이런 플레이로서 그 공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가담하는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리즈고요. 리즈는 지금 7승 2무 7패 성적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팀이고요. 리그 상위권 팀하고 좀 다시 맞대결을 좀 치르게 되는 경기인데요. 이번 그 경기가 시험 무대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리즈가 지금 수비 자체에서는 좀 불안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불안 요소는 좀 드러나고 있지만 토트넘 상대 그리고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좀 봤을 때 그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에서 강점을 좀 보여주는 플레이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. 확실히 원정 경기지만 그 웨스트브롬전에서 보여줬던 폭발력이 좀 이어나가주면서 이번 경기도 원정에서 하면서 토트넘의 수비라는 얼마나 좀 기복 없이 무너뜨릴 수 있을지 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. 리즈가 지금 기대 이상 그 공격에서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번 경기 수비적으로 소극적 플레이를 치러 나가는 그 토트넘 상대로는 오히려 차라리 강하게 공격에서 플레이를 나가주게 되면 흐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. 패트릭 벤버드 중심으로 4-1-4-1 또는 그 3-3-3-1 포메이션 전술로 그 리즈만의 그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계속해서 좀 기대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좀 수비에 중점을 맞춰 나가는 모습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공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점유율을 좀 끌어올려주면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과 흐름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 좀 붙어볼 만하다,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인 추천으로는요, 승무패에서 토트넘 그래도 승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. 세 경기 조합픽은 정보 공유방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도움이 되셨나요?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. 스포츠도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시고요. 베팅 노하우 및 픽 정보 무료 공유하고 있습니다. 픽 추천도 받아볼 수 있고요.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도 정보 공유방에서 정보 공유 받으실 수 있고 무료 입장이 또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